금이 가셨대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 발목뼈 위가 금이 가서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안녕하세요. 세일연구소 인생백세의 정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일연구소의 정선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여러 현상 중에서 야뇨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나도 다 그렇더라 라고 넘기시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야간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두세 번 깨셨죠? 맞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고 다시 누웠더니 웬만하면 빠르게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죠. 잠은 달아나고 눈은 말똥말똥해지고요. 아침에는 머리까지 무겁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녁에는 물도 거의 안 마시고 그냥 잡니다. 깨면은 또 한참 잠이 잘 오질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대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최근에요, 밤에 잠을 한두 번씩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문제가 좀 단순한 불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면이 자꾸 끊기면 뇌가 쉬지를 못하고요. 낮에는 피곤하고 새벽에는 일어나다가도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진행자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한 번이 깊은 잠의 흐름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비뇨기과 전문의죠. 말리카 아난드 박사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왜 야뇨증이 생기는지 핵심 원인 3가지를 짚어보고요. 집에서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아마 오늘 밤부터 그 과정이 좀 달라지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부 야뇨증 왜 생길까요? 첫째는 비소프레신이라는 소변을 만드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 속의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데요. 밤에는 이 호르몬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밤에는 우리 몸도 쉬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거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이 비소프레신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소프레신, 이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스위치가 약해져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방광이 차서 밤잠을 한두 번씩 깰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탄력 좋은 새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서 꽤 오랫동안 참아내던 방광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단단해지거나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요. 민감해지면서 조금만 방광이 차도 화장실 가야 되나? 가볼까? 라는 신호를 일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잠을 자다가도 조금만 방광이 차도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호르몬의 변화로 이런 몸의 변화가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요. 남성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게 되는데요. 성별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밤에 야간 소변으로 잠을 깨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리 부종의 재분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저녁에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다리에 물이 몰려서 생기는 부종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쌓이게 되는데요. 낮 동안은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밤에 이렇게 누우면, 밤에 누우면 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심장에서 신장으로 이제 몰려요. 갑자기 수도꼭지가 열려서 욕조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괜찮았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밤사이에 소변이 한꺼번에 늘어나서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괜찮았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밤사이에 소변이 한꺼번에 늘어나서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늦은 시간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신장의 소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야뇨증이 위험한 이유, 사실요. 야뇨증은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숙면을 방해하면 기분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비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사망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뇌가 치매와 관련된 독소를 제대로 제거할 시간도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두운 밤에 잠결에 화장실로 걸어가다가 종종 넘어지는 사고도 생기는데요. 화장실로 가는 길을 약간 미등 같은 걸로 밝혀두세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가는 통로에 넘어질 만한 위험한 물건들은 치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나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바꿀 수도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 2부 오늘부터 바꾸는 루틴 방법입니다. 바나나와 아몬드로 저녁 습관을 바꿔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늘 강조했었습니다. 작은 루틴이 밤을 바꿉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루틴은 습관이잖아요. 먼저 우리 바나나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특정 질환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담당이와 상의하는 건 기본인데요. 자, 왜 하필 바나나를 말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수분 함량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수분이 과하지 않으면서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수박이나 사과, 배 같은 과일보다 훨씬 적어요. 물론 그 수분 함량이 20% 정도라고는 하지만 작은 차이지만 이 바나나는 수분이 적으면서도 영양소는 공급하면서 또 수분이 적어서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은데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바나나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영양소 중에서 트립토판 때문입니다. 바나나 안에는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 등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흔히들 잠을 부르는 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바로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들 때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천사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에게서 수면 호르몬으로 변합니다. 이 멜라토닌을 분비되면 우리 몸은 이제 밤이구나, 잠잘 시간이 됐다, 자자
라고 인지하고 우리 몸은 수면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잠이 올 때 좀 나른하고 졸리는 그런 느낌, 졸려, 그냥 하품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잠 준비 호르몬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바나나의 칼륨 성분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방광 근육의 긴장감을 낮추고요, 밤에 덜 각성되도록 돕는 순한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바나나 하나당 약 45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일 칼륨 적정 섭취 권장량은 4,700mg인데요. 바나나는 아주 좋은 칼륨 공급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도 바나나를 적극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을수록 뇌졸중 발생률도 낮출 수가 있고요. 고혈압 조절에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하나 정도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나나 같은 채소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혈압이라던가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있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칼륨은 근육 이완과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이잖아요. 밤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스포츠 중계 같은 걸 볼 때 과격한 운동선수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간식으로 이렇게 바나나 먹고 있는 모습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모두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나나를 먹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바나나는 그냥 간식이 아니고요, 방광 근육과 몸 전체를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이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나나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시간은 오후 5시와 6시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늦게는 드시지 마세요. 바나나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멜라토닌으로 또 이어질 때까지, 변환되는 데까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필요하니까요, 저녁 시간대에 드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숙면을 위해서 과일 중에서 바나나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녁에 드시는 걸 권할게요. 너무 늦은 9시나 10시 때는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뇌를 각성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왕 바나나를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녁 시간대에 잠들기 전 3시간 정도 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이 줄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녁 식사 후에 30분 후쯤에 바나나 하나를 같이 드시는 것도 숙면과 영양 밸런스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습관이 될 듯합니다. 바나나의 양은요, 중간 크기 정도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굳이 많이 드시거나 큰 거를 먹질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매일 한 개 정도를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바나나를 구입하시려면 색상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바나나를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바나나의 색상이 너무 초록색인 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익어서 껍질이 갈색으로 반점을 반한 거 있죠? 그것도 피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짙은 갈색은요, 당도가 꽤 높아져서 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좀 불편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적당하게 익고 약간의 갈색 반점이 조금 있는 거, 그런 바나나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의 껍질이 초록색인 것은 전분이 많아서 위에 부담이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익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색 반점으로 변해서 당분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혈압에도 안 좋지만 잠이 와야 할 시간에 뇌가 살짝 각성이 되어서 오히려 밤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달달한 게 입에 땡겨서 간식을 먹고 나면 오히려 밤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해진 적 있으시죠? 그게요, 당이 높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바나나 먹는 방법은요, 가능하면 단독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트립토판 전달에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유와 먹는 건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하는 식품은 아몬드입니다. 잠을 오래 붙잡아주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나나와 함께 아몬드를 같이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아몬드 5알에서 7알 정도면 충분한데요. 드시는 시간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드시고 좀 요런조런 소일 하시다가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이제 또 아몬드 몇 알을 드시는 거죠.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잠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잠을 불러오는 친구라면 아몬드는 그 잠을 부드럽게 붙잡아주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야뇨증을 잡아주는 저녁 습관 5가지 바나나 루틴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녁 시간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멈추세요.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요. 저녁 늦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 음료도 마시는 걸 멈춰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를 올려주세요. 다리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잠자기 전에 이렇게 쿠션보다 이제 겹쳐서 심장보다 좀 올려주시잖아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밤에 몇 번 깨시는 게 좀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압박 스타킹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아침 일어나서 직후에 누워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리고 밤에는 벗고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취침 2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겁니다. 휴대폰이나 TV는 내려놓고 꺼주시고요.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침실 실내 온도를 19도에서 20도,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로 맞춰보세요. 새벽 동선에 안전등을 설치해 주시고요. 미끄러운 위험물, 또 발에 걸리적거리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치워주십시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서도 야뇨증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오늘 좀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뇨증으로 인한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야뇨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님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멀리 떨어져 사시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발목에 뼈에 금이 가셨대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 발목뼈 위가 금이 가서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기어가서 겨우겨우 가서 전화기로 오빠, 큰오빠한테 전화하고 119로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금이 가서 깁스했다라고 하시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밤에 화장실에 몇 번을 가기 위해서 잠을 깨신대요. 야뇨증이죠. 그 이유를 하나하나 물어봤더니 잠자기 전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많이 마셨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커피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커피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좀 자주 드셨고, 그런 생활 습관이 결국은 야뇨증으로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기를 밤에 잠자기 한 3시간 전에는 엄마 물 많이 마시고 싶어도 한 모금, 2모금 정도 물을 이제 목을 적시는 정도로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또 밤에 갈 때 이렇게 발 걸리적거리는 건 치워놔. 그리고 이제 밤에 불 미등 있잖아요.
미등을 이제 좀 주변에 켜놓고 잠자기를 또 권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식으로 과일을 뭐 좀 많이 드셨는데 다 못 먹게 하고 그런 건 점심에 드시거나 아침에 드실 수 있도록 바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나나를 드시게 했어요. 저녁에 출출하잖아요. 잠자기 전에도. 그래서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좀 입이 궁금하면 바나나 먹어. 그리고 바나나랑 같이 아몬드도 같이 먹어줘 라고 했더니 생활 습관을 그렇게 이제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바꾸셨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이제 베개를 발 밑에 두고 이제 그 내 심장보다 발을 이렇게 높게 올려놓고 좀 한 20-30분 누워있다가 주무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제 실천하기를 한 며칠을 지났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줄었대요. 보통 한 4번? 5번 정도 자작했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낮에는 낮잠 자게 되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됐었는데 제가 추천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꿨더니 확실히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깁스도 푸셨고요. 밤에 좀 편안하게 많이 주무신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가벼워졌어요. 진즉에 좀 알고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렸으면 어땠을까 하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다 라고 반성하면서 오늘 야뇨증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렸던 여러가지 이런 생활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렵진 않잖아요. 약간 귀찮을 뿐인데 이제까지 있었던 생활의 불편 중에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불편하셨다면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 편안한 밤을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야뇨증 일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사실은 내가 이렇게 떠올려보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물은 몇 컵 정도를 마시고 저녁에는 밤에 식사를 몇 시에 하시는데 화장실에는 몇 번 갔어, 밤에 몇 번 깼어, 이런 거를 좀 적어보시면 한 2-3일만 해보셔도 내 행동 패턴이 보여요. 예, 그러면 훨씬 더 나의 습관을 잡기가 편하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야뇨증은요, 나이 탓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루틴, 습관을 바꾸고 필요하면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꿀잠, 편안한 잠을 응원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켜두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른 주변 분들에게 좀 추천도 해주세요.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 그리고 듣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